병인은 우리의 오장육부, 우리의 모든 조직기관의 생리적인 상태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병리적인 상태로 만들어내는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병인이라 그러고요. 한의학에서는 이 병인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그 원인 중에 밖에서 들어온 원인들을 외인이라 그래요.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을 내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외인에 집어넣기도 좀 그렇고 내인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원인들이 또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불내외인이라 그래요. 이 병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한 그 용어가 뭐냐면 삼인학설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참고로 하고 있는 삼인학설의 시작이면서 종점이 어디냐면 송나라 시대에 진무택이라는 사람이 1174년에 내놓은 학설이에요. 그게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학설이에요. 그러면 먼저 외인부터 하겠습니다. 외인은 우리 몸의 오장육부와 조직기관의 생리적인 상태를 어그러뜨려서 병리적인 상태로 만들어낸 원인 중에 밖으로부터 들어온 원인들을 외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외인에는 우리가 이미 배운 풍, 한, 서, 습, 조, 한, 이 6가지의 기후적인 요인들을 육기라 그래요. 육기, 6가지 기후라 그래요. 육기라 그러는데 이 육기가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때는 병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6가지의 육기가 우리 몸에서 병을 일으킬 때는 육기라 그러지 않고 외감 육사 또는 외감 육음이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 외감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될 개념이 표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탈강 변증에서 표리, 한열, 허실, 음양이라는 8글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맨 첫 번째 시간에 다뤘던 음양론에서 표리라는 개념을 설명했어요. 일반적으로 표라고 하면 오장육부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몸을 표라 그래요.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피부, 혈관, 기육, 근육, 뼈, 이걸 오체라 그러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중요한 몸 구성 요소죠. 이걸 오체라 그러는데 한 방에서 표라고 그러면 오장육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표라 그래요. 그러면 뭐가 리냐? 오장육부를 포함한 내부 장기를 리라 그래요. 그러면 외감 육사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면
먼저 어디서부터 침범하겠어요? 피부에서부터 침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를 침범했다는 뜻은 폐주 피모이기 때문에 호흡기, 오장육부에서는 폐를 침범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경락으로는 전신의 표를 주관하는 경락이 족태양 방광이에요. 태양경락이에요. 태양경락이에요. 그런데 표증이란 말을 왜 꺼냈느냐면 우리 몸의 병이 표에 있는지 뇌에 있는지를 구분해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표증이란 말은 외감 유금에 의해서 우리 몸에 발열, 오한, 오풍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애가 감기에 들면 열이 나죠. 열이 나면서 따라오는 느낌이 으실으실 추워요. 어떤 사람은 바람이 싫어요. 그래서 외감 육사에 의해서 병이 생기면 일단 우리 몸의 표를 침범한 건데, 우리 몸의 표가 침범을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열이에요. 이걸 발열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외감 육사의 어느 기에 의해서 침범받았냐에 따라서 그 기를 싫어하는 현상이 생겨요. 바람을 싫어하면 오풍, 그러니까 풍사에 의해서 표증이 일어났으면 오풍이에요. 바람이 싫어요. 열이 나면서 바람이 싫다, 이거는 풍사에 의해서 생긴 병을 말해요. 열이 나면서 한이 너무너무 싫다, 이걸 오한이라고 그래요. 미워할 오, 싫어할 오예요. 이 발열이라는 표현을 머리에서 지우지 마세요. 일단 몸에서 열이 나면서 바람이 싫으면 풍사의 침입을 받은 거예요. 열이 나면서 한이 싫으면 한의 침범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찬 바람을 쐬다가 감기에 들면 일단 발열 오한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열이 있어요. 그런데 난 바람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문을 꽁꽁 닫고 있어요. 그러면 발열 오풍이 되는 거예요. 발열 오한은 뭐냐면 외감에 의해서 생긴 오한, 오한은 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방문을 아무리 닫아놓고 있어도 으실으실 추워요. 이게 표증인지 미증인지 외감병인지 내상병인지를 구별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발열 오한 또는 발열 오풍. 그래서요, 감기에 걸렸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심지어 한 달이 지났다 하더라도 열감이 있고 오풍, 오한이 있으면 아직 여전히 감기 중인 거예요. 아직 여전히 감기 중에 있다는 뜻은 보약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기에 걸렸을 때는요, 보약, 특별히 인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밖에서 들어온 사기를 붙잡아 버려요. 그래서 감기 들고 열나고 오한 오풍이 있을 때 이러한 보약에 들어가는 몇 종류의 약을 쓰면
감기를 오래 앓게 만들어요. 그리고 표증이란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음양론에서 다뤘어요. 표증은 사기를 밖으로 내쫓아야 돼요.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사기를, 표에 머물러 있는 사기를 밖으로 내쫓는 방법이 발안요법이에요. 그래서 감기 들면 콩나물에 고춧가루 풀어서 뜨겁게 맵게 먹고 땀을 흘리든지, 아니면 쌀밥을 끓여서 후후 불어가면서 먹으면서 땀을 조금 흘려주면 이게 다 발안요법이잖아요. 감기약을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한방 감기약을 먹어도 땀이 조금 흘락말락 할 정도로 흘려야 되지, 감기약을 보름분 한 달분을 먹어가지고, 제가 어떤 환자를 미국에서 봤는데요, 땀구멍이 완전히 열려가지고 땀을 줄줄 흘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 감기 들었다니까 어떤 사람이 감기약을 한 달분을 지어줬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표에 들어와 있는 사기를 내쫓는 방법이 발안요법인데, 발안요법은 땀이 한 번만 나오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땀을 흘린 다음이 중요해요. 또 바람 쐬러 나가면 열린 땀구멍으로 또 외감 사기가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감기에 들렀을 때 땀을 빼는 건 좋은데 조금 빼야 되고, 땀을 낸 다음에는 옷을 입고 일단 바람 쐬러 나가지 말아야 돼요.